안녕하세요. 예, 박수 하시나요? 자, 오늘 정말 일주일간에 저희도 무슨 레이스에 들어온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이번 지방정치의 무대에 뛰어드신 후보님들 한 분 한 분씩 모셔다가 이렇게 대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의원으로 출마하신 제2선거구의 김호영 후보님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중간중간 또 전화하셔서 아마 확실하게 토론회를 준비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모적으로 물어보시고 질문지도 좀 빨리 달라고 요청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와 패널분은 아까 소개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 제천참여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신 청담동 주임시부이신 김학기 신부님 인사 말씀 끝으로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에서 마련하는 마지막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 참여연대에서 마련하는 이 토론회에 임해주신 김호영 후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야 후보들이 함께해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은 아깝게도 토론을 두려워하는 새누리당 후보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다음 선거에서는 꼭 토론에 응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이 토론이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뉴스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가 되는데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에서 그 꽃이 더 피어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열띤 토론과 자기 의견 표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40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 생각을 서로 알아볼 수, 의견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석태 공동 상임 대표님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패널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바쁜 선거운동 일정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제2선거구 도의원으로 계신 우리 김호영 후보께 여러분 따뜻한 정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4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선거 토론 진행 과정에서 방청객에 있는 분들이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호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후보님께서 정견과 공약을 차분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이뉴스 통신에 동영상을 찍어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토론 과정에 핸드폰은 진동이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실 이석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회가 하루하루 날이 가면서 틀을 좀 갖춰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조금씩 틀을 갖춰가고 있으니까 아마 몇 회 후선거 때에는 모든 후보들이 먼저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아마 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저희 토론회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김 후보님께 자기소개와 출마하시게 되는 동기 그리고 갖고 계신 시의원도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도 여쭤볼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지역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 김호영입니다. 부터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태어난 것은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를 충주에서 나왔고 대학을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ROTC 장교를 임관을 해서 10년간 군복무를 했고 현재 제대함과 동시에 제천으로 이사를 와서 제천에서 생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출마하게 된 동기는 그냥 일반 생활인으로 살다가 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이 참 열악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가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았죠. 그러다가 재작년에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창당을 하고 새로운 신당, 중도신당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그런 얘기로다가 저와 비슷한 생각,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일반 시민이 너무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은 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한편으로 또 중도를 표방하면서 과연 이 시대를 끌어갔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을 또 아우를 수는 없을까, 통합의 정치는 할 수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야권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중앙에서 합당을 하게 됐고 또 합당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또 나몰라라 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나서 또 물러선다는 것도 조금은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인생을 갖다가 조금 더 정치활동, 사회공익활동에 참여를 해보겠다는 결심으로다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철학이라 그럴 건 없고 제가 평소시 느끼는 거는 어떤 주민 생활과 관련된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확신이 어떤 저의 정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 정치권에서 보면 거의 다가 진보, 보수, 이념 논쟁과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충청북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천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출발을 했고 철학이라는 철학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개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후보님들의 공약을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당수는 늘 많이 보던 공약들이었습니다. 한방 바이오를 어떻게 한다든지 관광 발전을 어떻게 한다든지 다 들으면 약간 식상하는 것인데 주로 많이 들으세요. 김 후보님 공약집은 조금 색달라서 제가 직접 이거 만드신 거냐고 여쭤보니까 그랬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이거 칭찬해드리면 안 되는데 일단 직접 공약집을 만들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공약집이 많은데 눈에 탁 들어온 것이 NGO 센터 건립하고 휴먼 라이브러리예요. 휴먼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아울러서 어떤 계획이 마음속에 계신지 도의원으로서 또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처음에 제천시에 제대를 하고 나와서 환경운동연합에 일반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단체라는 것을 배워봤고요. 저는 군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제화되고
뭐 이런 단체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자유분방하고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단 어떻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의에 있어가지고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은 뭐 대학생이 된 아들, 딸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기르는데 향후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너무 자유분방하고 정제되지 않은 부분도 저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원봉사센터로다가 옮겨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제천 외국인 한글학교를 만들어서 그 외국인들한테 교육을 시켰죠. 한 17년간 자원봉사를 해왔네요. 현재도 사할린 교포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정립이 돼서 그 제천시에서 다문화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꽤 많은 자원들이 제천을 거쳐가면서 감사의 인사도 드렸고 저 스스로도 배웠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데 또 보면은 배울 게 많다는 거죠. 누구도 서로의 그 인생을 살아온 거가 보면은 책이 한 권 정도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뒤져보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에서 이 가치가 정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구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산발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 그 재능을 갖다가 돌려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고 이걸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고, 또 제천에서 만약에 정립을 한다면 사람이 같이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NGO 센터 건립은 처음 이제 그 동기부터가 척박하죠. 어차피 시민사회단체 뭔가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런 분들이 어디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하드웨어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남들은 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꾸러미에 담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충청북도 그 조례안과 제천시 조례안을 보니까 제천시에는 없고 충청북도 조례안에 NGO 센터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었고, 또 청주 사례에서 보면 상당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부분이 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NGO 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힘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GO 센터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창식 탄자님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또 문화 공동체를 위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공공 시스템 구축 사설 인력사무소를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진짜 지역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획기적인 그런 기획이 될 텐데요. 이런 공약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또 공동체가 조직되더라도 그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할 일자리가 있었냐고, 그 일자리가 지금 양질의 일자리여야 하거든요. 이런 일자리 확충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공공인력센터라는 개념은 제가 한 2년간 철 구조물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해가지고 강전농업단지에서 구조물 사업을 해봤는데, 아침이면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용접공이라든지 뭐 저접공들을 불러다 놓고 일을 해봤죠. 그래서 아침에 그 인력센터라고 얘기하는 데를 나가서 이제 보면서 느꼈던 사항들이고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건 제도권에서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이 있는 곳에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 인력시장에 나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다가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현재는 한 만약에 7만 원을 받아간다면 만 원을 인력센터에서 띄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만 원조차도 만약에 어떤 공공 시스템 안에 담아낸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생산성 유발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담아내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 개인 사업체한테 주기에는 그 국가 자금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일종의 어떤 그 단체를 만든다면은 공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공적 지원금이 작은 10% 돈 만 원, 뭐 많아봤자 한 인력센터에서 20-30명이 수혜자가 된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본 안입니다. 그리고 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장님, 인력사무소 사장님과 인력사무소에 참여하는 노동자들하고 심층 대화를 해봐서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안을 냈고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권기수 후보님은 거의 하드웨어적인 공약을 내세우는데 반면에 이렇게 김호영 후보님께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생활 정치 영역에 대한 공약 사항을 많이 내세우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설치, 통신비 인하 등 이렇게 생활 정치 공약이 많은데요. 도의원 후보로서 특별히 이런 생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한 설명이 앞서서도 있으셨지만 좀 더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비 인하라던가 도시가스 설치라던가 통신비 인하 이렇게 생활 정책을 공약하신 데 있어서의 대책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 닦고 큰 사업하는 거에 다 치중을 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가 좋죠. 저 자신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도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시장이 어떤 일을 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정치는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동 관리비를 낸다고 치면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거든요. 남자들은 아침에 나와서 일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또 흔한 얘기가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관리비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주부라면은 아니면 일반 시민이라면은 그 의심적으로 하던 일을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제가 출발하는 출발점은 그런 거죠. 이것도 양쪽 조례를 도조례와 제천시 조례를 동시에 확인해 보니까 제천시에는 그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는 20년 이상 노후화되고 이런 아파트의 공공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공동수도료, 공동전기세,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엘리베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돼 있죠.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많은 혜택과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최소한 정치는 주부들 20대, 30대, 40대 가정주부들의 눈높이에 맞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천시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인입비용이 400에서 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목돈을 내가지고 이거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에 관련된 부분은 도의원이 충청북도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갖다가 컨트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만 얼마라도 아끼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방법을 갖다가 심층 연구를 하면은 이 비용은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서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나간다면은 도시가스 비용은 줄일 수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 겨울이 아주 추우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고 통신비 인하는 현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데이터 통신 요금 많이 쓰거든요. 그럼 서울 가서 쓰다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주요 시설에 가면은 거의 다 무료 와이파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시에도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 주요 도심과
아니면은 주요 아파트 밀집군에다가 개방형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그 데이터 통신 요금이 줄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본청 질문으로요. 방금 그 아파트 관리 말씀하셔가지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홈페이지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얘기하자 보니까 아파트에서 극구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비를 깎는 그 자체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일단 불편사항이 뭔지 모르는데 시청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컴퓨터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비입니다.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문의사항 하는데 게시판 한쪽만 열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 올리고 그 책임있게 답변해주도록 시청에서 포착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드러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이런 논의를 가능케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후보님께 도의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모지만 충청도 모든 도에서 아마 그 아파트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도 좋지 않은 업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한국 사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소한 거, 세심한 거를 그 해결하지 않고서 큰 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면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가장 겪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는 디테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정치도 디테일적이고 아주 세밀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우리가 재활용하려고 모아놓는 쓰레기 봉투 하나 폐지 빈병 하나까지도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가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관리자인 관리소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통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줄 때 이 사회는 안정되고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하드웨어죠. 길 닦고 이러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마음을 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그랬고 제가 다른 건 모르죠. 이제 공약사항들이 거의 다 보면 후보들이 어떻게와 왜라는 공약은 없습니다.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벽보물이라든지 다 보면은 뭐라고 구체적인 예를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뭘 하고 어떤 정책을 할 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나를 뽑으면 꼭 이긴다. 나는 딱 이런 사람이다라는 아주 선정적인 구호만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인 어떻게 왜가 필요한데 그런 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아파트 관리비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인하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해서 벽보에 걸었고 지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또 현재는 저의 가장 강점으로 선거 막바지에 와가지고 주부들한테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거 꼭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답변을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에 선거운동을 못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쭉 돌아다니는데 관리소장님들이 딱 들어가면은 좀 약간 눈빛이 틀리시죠. 여기서 어떻게 낮출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초의 경비를 아끼는 방법은 우리가 사람을 자르고 경비원을 자르고 아니면은 예산을 잘라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의 악마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조금만 정리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객 질문 가능한, 관객 발언 가능합니까? 관객 발언 한번 하십시오. 예, 이제 전에 있던 아파트에서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를 7년 동안 했었는데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계속 그 초기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관리비의 아주 상당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특히나 경비. 그래서 이제 경비가 그 경비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단속적 근로자 그죠, 그런 거로 다 해가지고 최저인건비도 안 되게 두고 있거든요. 근데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경비하시는 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안전 관리의 측면에서 그 임금을 좀 지원해 준다면은 물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골목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런 경비 인력을 보다 더 강화해가지고 시에서 또는 아니면 경찰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약이 중복이 되는데요. 그게 아까 인력관리센터 뭐 해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들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상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 회사가 있고 그걸 하는데 거기도 최소한 경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진일보 한다면은 그 공공 시스템으로 개인 사기업 기능이 아닌 공공 기능을 한다면 주민 협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면은 충분히 그것도 해결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지금 질문해 주신 분하고 그 의도와 그런 것도 충분히 제가 교감을 하거든요. 저는 경비원 자르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일자리 나눠야 되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로 선거 이후에도 아마 따로 공청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잡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홍창지 회장님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영 후보님의 공약에서 이제 우선 직거래 매장을 계속 설하겠다. 그 다음에 은퇴자 클럽을 만들겠다. NGO 센터를 설치하겠다.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1차적으로 시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비, 고비를 확보를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후보님께서 이 공약 실행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공약집을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은퇴자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가로 열고 공간 마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는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재 관공서 건물이 상당히 많죠. 근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45세서부터 한 55세, 60세까지 1년에 70만 명씩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들은 경로당 가기도 뭐하고 등산 가기도 뭐하고 하루 이틀 있다 보면은 또 무력감에 빠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은 더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창업활동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제2의 교육 그렇다고 아주 단순한 디테일한 뭐 어떤 직업교육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 비슷한 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공간 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천시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뭐 도에서 그 지금 도 뭐 출장소를 만든다 그러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다가 해서 관내 정책이라든지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거 접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내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내가 맞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갖다가 정보를 쉽게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회관말 건립하고요. NGO 센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NGO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으로 느꼈던 거고, 또 그렇다 해서 NGO 센터만 한 군데다 몰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뭐 직능단체라고 얘기하죠. 그분들하고 좀 같이 어울려서 그분들은 그 순수한 마음에 사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약간 그 방법이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순수자원봉사 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NGO 센터는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사회단체라고 얘기하는 통칭하는 이런 분들은 약간 그 관념적인 부분이 강하시. 두 분들이 같은 공간에다 넣어서 서로 대화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은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할 때 전 진정한 NGO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제천시에서 짓는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NGO 센터도 일부 놓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도 일부 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 뭐 기관단체도 놓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개념의 NGO 센터가 제가 생각하는 NGO 센터의 원리 개념입니다. 여유 공간은 기존 유의시설을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자 클럽 나오시니까 제가 사실 제일 반가운데요. 저 지금 노인에 간다면 물 떠나르고 바쁘고 막 그래야 됩니다. 무서워서 할머니들이 막 몰리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농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다시 우리 황정인 의원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내건 공약 중에 농촌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여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했는데요. 이 공약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옥천 안남면의 경우 군의회에서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제 운영하는 무료 순환버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보께서 제시한 정책은 관주도의 일반 수혜 정책이라 이제 지속적인 추진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논쟁이, 제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이제 그 농촌 시내버스 무료화인데요. 이거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출발점은 그런 거죠. 제가 유년 시절을 갖다 충주에서 다녔다고 하는데 한수면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수면에서 충주를 나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일까요? 한 4,300원입니다. 편도. 그러면 도 경계가 서로 틀리다니까. 도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계 지정에 잇따라서 한 1km 정도 더 타고 들어오는데 기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4,300원을 문다고 얘기하면 왕복 한 9,000원, 9,500원 꼴 먹힌다고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도에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정말 도에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번에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고 저는 군생활을 많이 했지만 간첩이 넘어오는 지역은 사단과 사단의 경계 지점에서 항상 발생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는 데서 소지가 있는데 이게 주민 수건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 해온 거죠. 그리고 지금 농촌 시내버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시골에서 오는 농촌 시내버스에 그 어르신들 병원 오시느냐고 한 5명, 뭐 많게는 10명 정도가 탑승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다 국가에서 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무료 시내버스 쿠폰 같은 거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내버스 유심히 보시면 뒤에 공영버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그거는 제천시에서 사준 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호진 노선이라든지 어떤 수익 노선이 아닌데 버스를 사준 거고요. 유가보조금도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유가보조금 나가고 버스 사주고 있고 또 거기서 노인분들만 타고 그러면 그거 현재 무료화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가족 중에서 시내버스를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또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운영 방법에서 그렇고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시내버스라, 그러니까 노인 택시라 해가지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 오는 데까지 500원만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운영의 방법이고 묘고 이런 거일 뿐이지
그 표현의 그 공약집에다 놓기에는 모든 걸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주민들과 상의하고 실제 필요한 소비자들하고 상의하고 관에서 하는 거 원가 분석 제대로 해보면은 이거 충분히 무료화하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료화라는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뭔가 좋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다시 홍창식 패널께 질문하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오영 후보님께서 모르셨던 버스 요금이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천시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운송업체에다가 운영비 보조를 지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전 금액이 차를 운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왜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보전해주는 연간 보전해준 금액을 잘 활용하면 이런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든가 아니면 무료버스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후보님께서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천에는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문화예술하고 관계없는 사만의 초록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찍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체에서는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대응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과 독창성, 그 다음에 창의성이 중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창의력을 갖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천에도. 근데 시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한 거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거는 원래 고유의 기능이 있는 문화원의 기능을 떼어내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라고 겉으로 보면은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원이 제대로다가 잘 돌아가게끔 했으면 되는 건데 문화예술위원회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주도형의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요. 일반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에도 한계는 있지만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능과 관련 없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현재 제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 전화를 저기 장락동에 지역 농산물 직거래 매장 개설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완주 사례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완주의 경우에 지역적인 농업 인프라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경우 아직 이런 직거래 매장이 정착되려면 민간 협동조합 운동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저는 경영학과를 나오고 군대에서도 유사한 일을 해왔던 경험치에 비춰보면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하는 주체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주체가
정말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고서 한다면 저는 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가적인 정신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원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상 주차장에서 동시간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장을 보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 공간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소는 관이 좀 만들어주고, 비가림막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냉장 시설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만들어주고, 운영 주체는 흔히 얘기하는 주민 아니면 농민, 여기서 농민이 좀 주가 돼야 되겠죠. 지역 로컬 푸드 뭐 이런 개념보다 지역 농민이 주체가 되고, 여기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순수하게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해준다면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풍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다가 지역 내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되는 요인은 뭐냐면은 꽃이라는 게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에다가 관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가끔 마찰 있는 거는 관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 자생적으로 만들게끔 하는 어떤 디테일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출마 의원 인사 말씀 해주시면. 서두에서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생활 정치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원래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또한 저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많아야 됩니다. 역설적인 화법이겠지만 일반 정치 현장에 뛰어들고 나서 지금 한 몇 개월 현장을 누벼봤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았고,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제가 평상시에는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죠. 근데 우리 사회는 하여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라는 것도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아주 감사드리고요. 한데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용기를 못 내는 이유도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돌리지 말고, 우리 지금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 나열했던 이런 디테일한 공약들을 갖다가 추진하고 공약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보님이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따라오고 지적해 주시면 꼭 새겨듣고 반성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김호영 후보님 모시고 후보자 토론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